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시 바로크 시대와 음악 제1강 비발디의 삶과 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비발디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는 1678년 3월 4일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조반니 바티스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친에게 음악의 기초를 배웠으며 이후 레그렌치에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그는 15세 때인 1693년 9월 18일 올레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수도원 측의 배려를 받아 집에서 다니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여유 있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세 때인 1703년 3월 23일에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는 천식이 심해 평소 숨이 차오르고 마른 기침을 자주 하게 되어 미사를 제대로 집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붉은색이라 평생 빨강머리의 신부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빨강색 머리는 악마의 상징이라고 하여 사람들은 그를 보려고 몰려들었고 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발디는 1703년 3월에 여자 아이들로 구성된 베네치아의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 고아원에서 바이올린 교사로 임용되었으며 지휘와 여러 악기 그리고 합창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시 피에타 고아원생들의 음악 수준은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45세 때인 1723년 이후에는 나이가 20살 넘게 나는 여제자 안나지로와의 연문설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성악 가수였던 그녀는 비발디의 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비발디가 병상에 있을 때 비발디의 집에서 극진하게 그를 간호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결국 그들은 불륜으로 베네치아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자존심이 강한 비발디는 나는 사랑과 베네치아를 맞바꾸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베네치아에서 활약하던 극작가 카를로 골도니는 비발디는 바이올린 연주자로서는 만점, 작곡가로서는 그저 그런 편이고 사제로서는 0점이다 라고 평했는데 이에 대해 비발디는 골도니는 험단가로서는 만점, 극작가로서는 그저 그런 편이고 법률가로서는 0점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도니는 비발디 오페라 대본을 두 편 써준 것으로 보아 둘 사이는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발디는 사제의 직분을 철저하게 지키지는 못했어도 작곡할 때를 제외하고는 손목에 묵주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강한 신앙심은 그의 작품들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년에는 어린 시절 안면이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6세의 후원을 받아보고자 오스트리아 빈으로 갔지만 1740년 10월 20일에 카를 6세가 사망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비발디는 전성기 때 전 유럽에서 유명했지만 말년에는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특유한 낭비벽 때문에 오페라 상영이나 바이올린 연주로 받았던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한 채 1741년 7월 28일 빈에서 가난하게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장례는 극빈자들의 시신을 모아서 빈의 성 슈테판 성당에서 합동으로 치렀는데 당시 슈테판 성당의 소년 성가대원이었던 요제프 하이든이 합창단원으로서 장례식에서 미사곡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비발디의 죽음은 아무도 몰랐으며 단지 관에 적혀있던 그의 이름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비발디의 유해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처럼 묘지가 이장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비발디는 그를 존경했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비발디가 작곡한 곡을 건반악기 등으로 편곡하고 그의 편곡집이 20세기 초에 재평가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비발디의 작품들이 발굴되면서 합주 협주곡과 바이올린 협주곡의 양식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발디의 오페라, 교회음악, 기악곡 등의 많은 작품 중에서 바이올린 합주 협주곡이 특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이올린 작품에 비하면 비발디의 작품은 리듬이 활발하고 노래하듯 아름다운 선율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 심포니아 23곡, 합주협주곡, 조화의 영감,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사계 등이 있으며 특히 사계는 표제음악의 표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약 500여 곡이나 되는 기악 작품과 약 40여 곡의 오페라, 그리고 모테트,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감상 작품으로는 비발디 협주곡 모음집 3번 조화의 영감 중 10번째 작품인 4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화의 영감 또는 화성의 영감이라 불리며 원어로는 레스트로아르모니코라고 합니다. 에스트로는 충동이나 영감이란 뜻이고 아르모니코는 조화의 또는 화성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1711년에 비발디가 바이올린 협주곡 모음집으로 모두 12곡 3악장 또는 4악장으로 작곡했으며 선율에 청아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감탄한 바흐가 4대의 챈발로와 현악 합주를 위한 협주곡 A단조로 편곡하였습니다. 비발디 자신에게도 이 곡은 매우 각별했다고 전해지는데 협주곡이라 하는 장르로 1712년 암스테르담에서 비발디 특유의 비범한 재능을 최초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방대한 작품집인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까다롭지 않은 기교와 상쾌한 리듬감에 매료된 많은 신뢰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유명한 작품으로 솔로 악기가 연주하는 생생한 선율과 움직임,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악기들의 힘찬 움직임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감상 작품으로는 비발디의 플룻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10의 6곡 중 세 번째 곡인 홍방울새입니다. 이 곡은 베네치아 피에타 고아울의 소녀들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쾌하게 상승하는 플룻의 소리가 작은 새의 날짓으로 이어지는 알레그로 1악장은 플루트 솔로가 카덴자처럼 혼자 노래하고 화려한 트리를 펼칠 때 예쁜 새가 뛰노는 듯 하다가 시칠리아 무곡풍의 정답고 평화로운 노래로 2악장을 장식하고 빠른 알레그로 3악장의 새소리를 변형한 트릴의 재미있는 모티브가 되풀이 되면서 서서히 끝을 맺습니다. 두 곡 감상하시면서 비발디의 삶과 음악 마치겠습니다.